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부 미용 기기학을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피부 미용학, 해부 생리학 계속 공부를 했죠. 어떻게 여러분들 책 보시면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문제 잘 풀고 계신가요?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신 거라 믿고 오늘은 피부 미용 기기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책 페이지 158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면 피부 미용 기기의 종류가 나올 거예요. 피부 미용 기기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와 함께 수업을 할 부분은 피부 분석기부터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재 164페이지부터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부 분석기 확대경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경의 원리는 3.5배율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효과는 육안으로 판독하기 힘든 문제의 표면 상태를 관찰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름. 네, 주름인데 어떤 주름이냐? 우리가 표피는 잔주름. 그 다음 진피는 굵은 주름. 네, 이렇게. 그러면 표피에 잔주름을 유발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이거는 각질층. 진피에 굵은 주름을 유발하는 것은 콜라겐과 엘라스틴. 탄력의 정도에 따라서 주름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설명하시는 거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피부 미용학을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설명하는 부분을 아주 이해를 잘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피부 미용학을 보지 않으신 분은 제가 이 기기학을 설명할 때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저하고 함께 나가실 때 앞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해하시고 수업을 들으셔야만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해서 이 확대경은 주름, 표피의 잔주름과 진피에 굵은 주름이 생긴 것을 확대를 3에서 5배의 비율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색소침착. 색소침착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표피에 생기는 색소침착이냐 진피에 생기는 색소침착이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표피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UV, B에 의한 자외선에 의한 색소침착이고 그 다음에 진피형 색소침착은 뭐냐? 깊이 멜라닌 세포 호르몬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색소 침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공의 상태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정말 유분이 많아서 생기는, 그러니까 지성이겠죠. 지성한테 생기는 모공의 상태, 그건 모공이 동그랗게 보여요. 그런데 이제 모공의 상태가 약간 이렇게 찌그러진 상태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노화가 진행돼서 탄력을 잃었을 때 생기는 모공의 모양이에요. 이런 것들을 확대경을 통해서 피부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화이트헤드와 블랙헤드, 이게 뭐냐면 구진이에요. 구진이 뭐냐? 여드름 중에서 비염증성 여드름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에는 모공 안에 들어있는 거, 블랙헤드는 그 화이트헤드가 피부 표면으로 나와서 공기 중에 산화됐을 때 보여지는 여드름을 가리켜서 블랙헤드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짜낼 때 사용하는 것이
확대경이다라고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을 보면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광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패드를 한 후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명이 고객의 얼굴에 바로 비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를 설명하려고 그랬더라? 여기에서 하고 를 보호하기 위해서 깜빡했네요. 가장 중요한 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확대경을 할 때 언제 피부 분석기를 언제 하냐? 클렌징 후 잊지 마세요.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거를 기억을 못하고 이 무조건 피부 분석기를 할 때는 클렌징 후에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확대경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드 램프를 볼게요. 우드 램프는 파장 365 나노미터 이상의 장파장 UVA의 자외선으로 만들어진 피부 분석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피부 미용학 시간에 자외선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중파장도 배웠죠. 중파장 얘는 UVB, 그 다음에 단파장 UVC. 근데 이 UVC는 오존층에서 투과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UVB 같은 경우에는 생활자외선, 밖에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받는 자외선이라고 했고, UVA는 생활자외선. 저런 유리를 투과해서 들어오는, 햇볕이 어떤 것을 투과해서 들어오는 것을 가리켜 생활자외선을 가리켜서 UVA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UVA로 이 우드 램프를 광선을 이용해서 피부를 분석하는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UVA를 우드 램프를 만드는 기기로 사용했어. 그러면 중파정 UVB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살균기. 그 다음에 UVC도 마찬가지로 살균기. 자외선 살균기라든지 이런 걸 만들 때 이 UVB나 UVC는 많이 사용되어지고요. UVA 같은 경우에는 우드 램프도 만들지만 또 어떤 것도 만드냐면 선텐기. 선텐기도 UVA 자외선으로 만들어지는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우드 램프 같은 경우에는 주의사항을 보면 얘도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그리고 자외선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빛이 완전히 차단이 된 상태에서 이 광선을 쏘이고 그 안에서 색깔로 표현하는 그런 분석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는 UV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관찰하게 되면 색소 침착이 유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이 분석기를 사용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UVA를 이용해서 만든 우드 램프로 이렇게 피부를 분석했어요. 이제 피부의 상태와 색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 쭉 한번 보시고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지성 피부. 그 다음에 색소 침착 피부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볼까요? 색상? 지성 피부는 오렌지색, 색소 침착 피부는 갈색이라든지 암갈색으로 그렇게 색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나타난 색상을 보고 피부를 분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부 우드 램프 같은 경우에는 매회 시험마다 거의 한 문제씩은 꼭꼭 나오는 것 같아요. 꼭꼭 나오는데
이 자외선 로 이용한 우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관리실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기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건 아주 예전에 사용하던 피부 분석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왜 이게 자꾸 시험에 나오냐? 딱 보세요. 시험 나오기 딱 좋잖아, 색상. 그래서 계속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 관리실에서 우드램프는 사용하지 않지만 시험에서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외선 A로 만들어진 이 우드램프의 색상과 이 피부 상태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스킨스코프 이게 요즘 많이 사용되어지는 피부 분석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킨스코프 원리는 얘는 피부, 두피, 모발의 상태를 50에서 500배가량 확대해서 비교 분석하는 측정기래요. 그 다음에 촬영된 상태를 모니터를 통해 관찰 가능하대요. 그러면 이거예요. 내가 딱 얼굴을 들이밀어 딱 찍은 상태를 고객과 관리사가 함께 모니터를 보면서 모공의 개수, 주름의 상태, 색소 침착의 상태 이것을 너무 정확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피부 관리실에서 이 스킨스코프로 얼굴을 피부 진단을 받게 되면 거의 관리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봤을 때 아무리 얼굴이 깨끗하다 해도 50에서 500배를 피부를 확대해서 보여줬으니 얼마나 많은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냐면 잡티의 개수, 모공의 개수까지 정확하게 데이터에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관리를 받지 않을 뿐이 없겠죠. 그러면 스킨스코프를 다 관리실에서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 정도로 확실하기 때문에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뭐냐? 너무나 두피와 피부를 모발을 정확하게 측정은 하고 분석을 하지만 가격이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킨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큰 매장이 큰 피부 관리실이나 또 피부과 병원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을 하고 조금 규모가 작은 피부 관리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킨스코프를 놓기에는 약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라는 거. 하지만 피부를 분석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피부 분석기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요. 그럼 배율을 한번 볼게요. 배율을 보면 80배율 얘는 피부와 두피 표면 모공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배율이고요. 200배율은 모발의 큐티클 상태. 그러면 우리가 피부의 구조는 알아. 매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피부의 구조는 표피, 진피, 그 다음에 피하, 지방 조직으로 되어 있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책을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면 모발의 구조는 잘 몰라요. 모발의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모, 표피, 그 다음에 모, 수질, 모피질. 네. 그러면 이 큐티클 상태가 어디냐? 모표피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피부의 구조와 모발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이 이게 무엇을 뜻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피부 분석기 중에서 유분 측정기를 볼게요. 유분 측정기를 보면 원리 얘는 뭐 간단해요. 유분 함유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각질층에. 그 다음에 방법을 보면 피부 분석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클렌징한 후에 분석하는 거라고. 그런데
화장품을 도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부에 한두 시간 경과한 후에 측정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안을 하고 나면 일단은 피부에 보호막이 이렇게 씻겨져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복원하는 시간이 걸려요. 피부가 복원하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한두 시간 후에 복원이 되기 때문에 그 후에 측정을 해야만이 정확하게 내 피부에 얼마만큼의 유분량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야. 아, 나는 유수분 측정기가 없어. 유수분 측정기가 없는데 내 피부가 어떤 타입인지 알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 똑같아요. 세안을 하고 나서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한두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 잘 사용하는 기름종이 있죠. 그 기름종이로 부위를 다 눌러보는 거야. 그래서 기름종이에 유분감이 너무 많이 이렇게 찍어 있는 부분은 네, 지성인 거고 적당하게 유분이 있는 곳은 정상인 거고 눌렀는데 유분감이 없어 그건 건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얼굴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한 가지의 피부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진 않아요. 우리가 T존이 다르고 U존이 달라서 거의 복합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나는 피부에 측정을 해보고 싶다. 어떤 피부의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들 세안을 하고 한두 시간 후에 이렇게 측정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 네, 다른 건 다 저기 하는데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게 온도, 습도 이거를 항상 유지를 해줘야 돼요. 왜냐? 온도와 습도가 다르면 그 환경의 영향을 피부는 받기 때문에 똑같은 온도와 똑같은 습도,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을 구성해주고 측정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수분 측정기도 똑같아요. 수분 측정기도 네, 수분 함량 측정을 하는데 얘도 반드시 클렌징을 한 후에 화장품을 도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두 시간이 경과한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어떤 책에서는 30분이라고 또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이 있어요. 근데 수분은 네, 30분이 지난 후에 측정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얘는 3회 반복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되고요. 유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계속 하게 되면 한 번 찍혀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측정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수분 같은 경우에는 3회 반복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측정값으로 해서 수분을 측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온도와 습도 유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피부 분석기 중에 pH 측정기 딱 pH 뭐예요? pH 딱 나오면 우리 피부의 pH 농도는 뭐야? 약산성 네 4.5에서 5.5 이게 딱 나와야 돼. 예, 우리는 피부의 산성도가 정확하게 이렇게 있는지 보고 아니면 알카리로 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알카리로 넘어가게 되면 피부가 건조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약산성을 띠고 있으면 정상이고 이게 알카리화가 돼 있으면 건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pH 측정기를 예민도 또는 유분기 등을 pH 값으로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방법 똑같아요. 클렌징한 후 탐침을 중류수로 씻은 다음 물기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탐침을 수직으로 세워서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을 보면요. 이 건조한 상태에서는 pH 지수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탐침을 중류수에 이렇게 넣어서 탈탈 털어서 피부에 대서 pH 측정기를 이 측정값을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안면 피부 분석기를 봤어요. 피부 분석기를 쭉 봤는데 여러분들 책을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책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책을 보시고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합격 포인트 꼭 합격 포인트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합격 포인트는. 그리고 합격 포인트로 해서 예상 문제가 있어요. 그 예상 문제는 반드시 풀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을 교과서를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